만약 네가 프로축구 선수인데 23살에 갑자기 커리어가 끝난다면 어떨까? 만약 경기 도중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의사들이 회복 기간이 아니라 네 몸의 일부를 살릴 방법을 고민한다면 네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데 그들은 축구로 복귀하는 방법이 아니라 네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논의한다면 너는 끝없는 고통을 견디고 몇 달이 지난 후 돌아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골을 넣고 월드컵에 출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런데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다시 그라운드에 쓰러진다. 모든 것이 반복된다. 같은 고통, 같은 두려움, 같은 부상. 하지만 이건 영화도 할리우드를 위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운명이 한 인간의 한계를 거듭 시험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사람을 부수는 경험을 했다. 친구들,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슈퍼재능 지브릴 시세의 이야기다. 그의 고통, 투쟁, 그리고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여정에 대한 이야기다. 지브릴 시세, 이 이름은 2000년대의 축구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그는 독특한 스타일과 강렬한 외모로 기억되는 화려한 공격수였다. 프랑스 무대에서 빛났고 리버풀에서 뛰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그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그는 650경기에서 281골을 넣고 5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숫자만 봐도 그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세월이 지나 선수 생활을 마친 후에도 시세는 여전히 축구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는 자선 경기에서 뛰고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며 언제나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2024년 발롱도르 시상식에서도 그는 또 한 번 파격적인 스타일로 등장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레드카펫에 나타났을 때 그의 패션은 큰 화제가 되었다. 청록색 머리에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수트, 눈길을 끄는 의상과 독특한 헤어스타일, 시세에게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언뜻 보면 그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카리스마 뒤에는 전혀 다른 과거가 숨어있다. 그 과거는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 축구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수도 있었던 순간들을. 축구는 언제나 거친 스포츠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상의 성격도 변화했다. 지금 2025년의 현대의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회복에 1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선수들은 다시 필드로 돌아와 커리어를 이어간다. 하지만 이제 상상해보자. 어떤 부상을 당한 후 의사들이 축구 복귀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족 없이 걸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그런 일을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지브릴 시세가 겪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커리어 초반 지브릴 시세는 프랑스 축구의 진정한 보석이었다. 그는 오세르에서 떠오르는 벼리자 팀의 중심이었다. 빠르고 강력하며 골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가진 그는 팀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이자 리더였다. 오세르에서 보낸 6해 동안 그는 단순한 핵심 선수를 넘어 유럽에서 가장 촉망받는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의 득점력은 언제나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었다. 2001년부터 2002년 시즌 그의 클럽은 리그에서 3번째 자리를 차지했고 시세는 22골을 넣으며 29경기 만에 리그왕 득점왕이 되었다. 그 결과 21살의 그는 2002년 월드컵 대표팀에 발탁되어 조별리그 모든 경기에 출전했다. 2003년 그는 리그 최고의 득점자 5명 안에 들었고 2004년에는 다시 한번 득점왕에 올랐다. 그의 그는 26골을 기록하며 뒤를 쫓던 디디에 드로그바를 7골 차로 따돌렸다. 그리고 바로 이 찬란한 시즌이 끝난 후 그는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를 얻게 되었다. 2004년 여름 리버풀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구단은 그를 위해 2천만 유로를 투자했다. 지금도 큰 금액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이적료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팬들은 그가 팀을 이끌어줄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시세 자신도 새로운 무대를 정복하고 싶었다. 하지만 영국 축구는 프랑스와는 달랐다. 더 거칠고 더 빠르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초반 몇 개월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극복했다. 데뷔전이었던 토트넘 경기에서 득점했다. 이어진 노리치전에서는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는 점점 적응했고 점점 강해졌다. 그런데 2004년 10월 30날 그의 인생이 16살째 바뀌었다. 그날 블랙번과의 경기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번째 라운드 원정 경기, 그저 평범한 경기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이 지브릴 시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반 35번째 분, 그는 볼을 잡고 몸을 돌린다. 곧장 측면으로 돌진하며 수비수를 따돌린다. 스피드, 그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단 한순간만 더 그는 골문을 향해 치고 나갈 것이다. 단 한순간만 더 이 장면은 슛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하지만 그 한순간은 끝내오지 않았다.
상대 선수가 몸을 던지며 달려들었고 그의 왼발을 건드리고 말았다. 단순한 충돌이었다. 거친 태클도 아니었고 특별히 강한 접촉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여파는 끔찍했다. 경기장을 찢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시세는 그대로 잔디 위로 쓰러졌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는 다리를 부여잡았다. 얼굴은 뒤틀렸고 입술은 꽉 다물어졌으며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절규는 너무도 강렬했다. 순간적으로 관중석은 침묵에 잠겼다. 경기장은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의 외침만이 울려 퍼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다리를 움켜쥐었다. 마치 다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듯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아래를 쳐다보려 하지도 못했다. 의료진이 황급히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왔다. 리버풀 선수들도 달려왔지만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심판은 외면했다. 눈을 돌려버렸다. 중계 카메라는 단 한 번의 리플레이만을 내보냈다. 하지만 그 한 번이면 충분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다리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울부짖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들것 위에 눕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외쳤다. 절박하게, 애원하듯이. 그리고 그는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떠났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그날의 경기는 끝났다. 그날 프리미어리그에서 열린 수많은 경기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결과를 기억하지 못했다. 점수도 골도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지브릴 시세의 끔찍한 부상만이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충격적인 충돌 장면과 부상의 여파는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다. 물론 골절은 언제나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겠지. 뼈야 다시 붙는 법이니까. 그렇지 않나? 그러나 곧 믿기 힘든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진단 결과는 경골과 비골 골절이었다.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선수 생활이 끝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끔찍했다. 부러진 뼈가 어긋났고 하나는 아예 다른 하나 위로 올라가면서 혈관을 눌러버렸다.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의료진은 즉시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발로 가는 혈액 공급이 멈춘 것이다. 처음에는 감각이 있었지만 불과 몇 초 만에 다리는 저리기 시작했고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만약 의료진이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조직괴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절단,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시세가 경기장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의료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괴사의 문턱에 서 있었다. 단 몇 초만 더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었다. 나는 경골과 비골이 부러졌던 순간을 기억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 위로 올라갔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로 피가 흐르지 않았다. 훗날 시세는 그렇게 회상했다. 의료진에게는 명확했다. 즉시 뼈를 맞춰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살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터였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병원이 아닌 경기장 내 복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뼈를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마취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세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외쳤다.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기적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의사는 정확하게 뼈를 맞췄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시세는 수술을 받았다. 그제야 비로소 다리를 완전히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재활이었다. 그는 축구를 떠나 무려 162일 동안 고된 훈련을 이어갔다. 고통과 싸우고 자신을 증명하며 온 세상에 보여주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다. 2005년 4월 13일 리버풀과 유벤투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붙는 날, 경기 76분, 지브릴은 벤치에서 일어나 경기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다. 리버풀 원정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유벤투스 팬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교체 투입되며 집중했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모든 이에게 증명하고자 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돌아왔음을, 그리고 절대 부서지지 않았음을. 이날은 고통을 이긴 날이었다. 두려움을 이긴 날이었다. 그리고 운명을 이긴 날이었다. 운명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리버풀은 시즌이 끝날 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 전설적인 리버풀의 반전 드라마, 그 누구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지브릴은 이미 완전히 회복된 전사였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했다. 경기 85분, 그는 다시 벤치에서 일어나 그라운드로 걸어나갔다. 그의 시즌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추가 연장전이 남아 있었고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그가 팀의 두 번째 키커로 공을 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을 때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블랙번 원정에서 쓰러져 고통에 울부짖던 자신,
축구 선수로 남을 수 있을지조차 몰랐던 그날. 하지만 지금 그는 결승 무대에 섰다. 공 앞에 서 있다. 도약, 슛골. 경기장은 폭발했다. 하지만 지브릴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두 팔을 벌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골 그 이상이었다. 결국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모든 이에게 위대한 승리였지만 지브릴에게는 생애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겨우 반년 전 그는 다리를 잃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의 결승 무대에 서서 승부차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영광을 위해 싸웠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모든 불행이 지나간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숨 고르기였을 뿐이었다.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더 가혹하고 더 잔인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악몽이 다가오고 있었다. 2005-2006 시즌 지브릴 시세에게는 성공적인 한 해였다. 그는 무려 19골을 넣었고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모든 대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출전 시간을 따지면 이는 32경기 풀타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그는 다재다능한 공격수였다. 선발로 나서든 교체로 투입되든 언제든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였다. 시즌이 끝나갈 무렵 2006년 5월 또 하나의 기쁜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프랑스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프랑스는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있었고 지브릴은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고 있었다. 먼저 멕시코전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했고 이어지는 덴마크전에서는 교체 출전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2006년 6월 7일 중국과의 마지막 평가전이었다. 이날 프랑스의 감독 레몽 도메네크는 월드컵 본선에서 사용할 주전 라인업을 선발로 내세웠다. 공격진에는 티에리 앙리, 플로랑 말루다, 그리고 지브릴 시세, 그 뒤에는 중원을 책임질 위대한 메스트로들이 자리했다. 파트리크 비에이라, 클로드 마켈렐레, 그리고 지네딘 지단. 경험과 젊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구성, 견고함과 창의성이 공존하는 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 불과 며칠 뒤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싸울 준비가 된 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동화였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9번째 분, 경기의 초반. 시세가 공을 잡는다. 몸을 돌려 전방으로 치고 나간다. 익숙한 장면이다. 그의 시그니처 스프린트, 수비수를 따돌리는 폭발적인 순간 그는 골대를 향해 질주한다. 상대를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번 더 터치, 단 한순간만 더.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끊어진다. 마지막 순간 수비수가 그의 다리를 건드린다. 시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가 잔디 위로 쓰러지는 순간 모두는 단순한 반칙이라 생각했다. 단순한 불운이라 여겼다. 그러나 곧이어 비명이 터져 나온다. 단순한 외침이 아니다. 그라운드를 가르는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다. 시세는 땅을 뒹굴며 다리를 움켜쥔다. 도움을 요청한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 감출 수 없는 괴로움, 그리고 또다시 쏟아지는 눈물. 주위에는 동료들이 모여든다. 누군가는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의료진이 황급히 필드로 뛰어든다. 그리고 순간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인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순간 곧이어 리플레이 화면이 나온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멈춘다. 그의 오른쪽 정강이가 자연스럽지 않은 각도로 꺾여 있다. 뼈는 이미 연결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전보다도 더 끔찍한 장면. 단 한순간. 그리고 월드컵의 꿈이 산산조각난다. 시세는 들것에 실려나간다.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이번에는 누구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진단 결과가 발표된다. 오른쪽 경골과 비골 골절. 2년 전과 같은 악몽.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다시 한번 가혹한 시련. 다시 한번 부러진 뼈. 다시 한번 끝없는 불확실성. 부상 직후 시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은 긴급 수술을 진행했다. 금속 플레이트와 나사를 이용해 뼈를 고정했다. 이번에는 어쩌면 다행이라 할 수도 있었다. 절단 위험은 없었다. 하지만 회복은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했다. 의사들은 최소한 6달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월드컵 출전은 불가능했다. 최고의 기량을 되찾은 이 순간 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 이틀 뒤 2006년 월드컵이 개막했다. 전 세계가 열광했다. 그러나 시세는 병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곳에 있어야 했다. 그라운드에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다른 길을 강요했다. 프랑스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결승에 올랐다. 바로 이탈리아와의 운명의 경기. 승부차기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경기. 만약 시세가 있었다면, 만약 그의 스피드와 폭발력이 프랑스의 무기가 되었다면, 만약 그의 돌파가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었다면, 그러나 그는 할 수 없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팀이 패배하는 모습을. 이 순간 리버풀 측은 시세가 시즌의 첫 번째 절반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2006년 7월 1일 두 번째 끔찍한 골절을 당한 지 단 5주 만에 시세가 마르세유로 임대 이적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는 아직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이적은 성사되었다. 이는 축구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왜 최소한 반년은 뛰지 못하는 선수를 프랑스 클럽이 영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답은 간단했다. 마르세유는 그를 믿었다.
그들은 시세가 첫 번째 부상에서 어떻게 회복했는지 봤고, 만약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시세라는 확신을 가졌다. 클럽은 그가 돌아오는데 필요한 만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황 자체가 거의 터무니없어 보였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세는 아직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새 클럽으로 이적했다. 월드컵 결승 일주일 전 시세는 이미 마르세유 소속이었지만 첫 팀 훈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과제는 달랐다. 그는 다시 걷는 법, 뛰는 법, 공을 차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기죽지 않았다. 부상에서 회복하는 것 외에도 그는 영화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택시사라는 영화에서 카메오로 출연했다. 다행히 시세는 다시 회복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 정확히 183일, 반년이 걸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그 해 골절을 당한 그가 다시 경기에 복귀했다. 2006년 9월 9일 마르세유는 리그 1 경기에서 모나코를 맞이했다. 61분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표시가 전광판에 뜬다. 시세가 그라운드로 나가고 경기장은 뜨거운 박수로 반응한다. 그의 등장,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그가 다시 이겼다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16분 후 77분에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해낸다. 골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의 패스는 결승골로 이어지고 마르세유는 이기게 된다. 2대1. 완벽한 복귀. 하지만 그건 첫 번째 걸음에 불과했다. 시즌 후반에 그는 마치 그동안의 공백을 모두 풀어내야 했던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골을 넣으며 여전히 그 치명적인 공격수임을 증명했다. 15골과 4개의 어시스트, 27경기에서 보여준 놀라운 복귀였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컴백을 지나면서 시세는 다시 몸 상태가 좋았다고 생각됐다. 그는 뛰고 골을 넣으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2년 동안 그는 2번이나 다리를 부러뜨렸다. 2번의 끔찍한 골절 후 다른 축구 선수라면 그냥 은퇴했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 그는 다시 경기장에 돌아왔다. 그렇다. 그는 다시 골을 넣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았다. 그는 예전과 같았을까? 그 대답은 명확했다. 아니었다. 마르세유가 그를 리버풀에서 팔아 800만 유로를 지불하고 계약을 이어갔지만 그 이후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 2번의 심각한 골절은 결코 흔적 없이 지나갈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 속도를 가질 수 없었고 날카로운 회전, 번개 같은 가속, 공간으로의 빠른 돌파가 더 이상 불가능했다. 바로 그 특성이 그를 한때 리버풀이 막대한 금액을 주고 영입한 그 시세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신체 능력은 떨어졌고 속도가 빠진 그는 평범한 중간 공격수로 변해버렸다. 문제는 신체뿐만이 아니었다. 아마도 그는 심리적인 자신감을 잃었을 것이다. 그런 부상을 겪은 후 머릿속에서는 혹시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는 그 악몽을 2번이나 겪었고 비록 그의 근육은 다시 작동했지만 그의 다리와 함께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부서졌다. 마르세유를 떠난 후 2909년 그는 더 이상 어떤 팀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의 경력은 끊임없는 이적의 연속으로 바뀌었다. 그는 새 팀에 합류하면 몇 골을 넣고 또 다시 팀을 바꾸었다. 파나티나이코스, 라치오, 퀸스파크 레인저스, 알가라파, 바스티아, 쿠반. 그는 다양한 리그를 경험했지만 어디서도 안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매번 새로운 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그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수비수들을 따돌리던 그 시브릴 시세가 아니었다. 2017년 2월 36살의 시브릴 시세는 뜻밖의 프랑스 해외 영토인 레위니옹 마다가스카르 근처의 섬에 위치한 센피에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이색적인 선택이었고 마치 그가 그곳에서 조용히 은퇴할 것처럼 보였다. 결국 그 일이 일어났다. 한 달 후 시브릴은 건강 문제로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시세는 DJ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로써 이야기는 끝나는 듯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2017년 7월 넷째 날 36살의 시브릴 시세는 다시 축구로 돌아왔다. 그는 스위스의 이베르돈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큰 소식을 만들었다. 시즌 동안 24골을 넣으며 대회 최고 득점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성공조차도 그를 오래 붙잡지 못했다.
2018년 8월 그는 이탈리아 비첸차와 계약을 했으나 클럽은 파산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때 시세는 다시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2021년 39살의 시브릴 시세는 다시 축구에 복귀할 결심을 하고 미국 내부 리그의 파나티나이코스 시카고와 계약을 했다. 그러나 그의 팀에서의 시간은 짧았고 그는 공식 경기 하나도 뛰지 못했다. 그리고 2021년 7월 첫째 날 세 번째로 은퇴를 선언했다. 이번에는 아마도 진짜로 끝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4년이 지났고 이제 그의 나이는 45이다. 지브릴 시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축구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는 2번이나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매번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경기를 떠날 때가 되었을 때조차 축구와 결별할 수 없었던 축구 선수의 이야기이다. 그는 떠났다가 돌아오고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비록 부상 이후 더 이상 그 빠른 공격수가 아니었지만 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운명은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경력을 잃을 수도 있었고 경기를 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었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브릴 시세는 인생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예시이다.